뉴욕 스튜디오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시장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조재길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밤사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컸습니다. 핵심 포인트 전해주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하락했고요. 오늘 크게 보면 좋다 말았습니다. 오후에 뉴욕 시간 기준으로 오후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리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5%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만큼 기준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일단 반색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추가적인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행권의 위기가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마지막에 제닛 옐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일괄적으로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하는 방안 지금 지역은행 위기 잠재우기 위해서 그거 이제 방안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역은행 위기가 다시 조금 되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기 지표 분석 FOMC 성명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5.0%까지 25bp 기준금리 올린 거 첫 번째 나왔고요.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 괜찮다라고 성명서에 못 박았습니다. 금융 환경이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 활동과 고용 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같이 경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 1시간 정도 했을 때 은행권은 역시 탄탄하다. 건전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라고 안심을 시키는 발언을 일단 내놨습니다. 옐런 장관하고는 조금 상반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은행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스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25bp 올리는 거 안 하고 금리 동결도 검토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25bp 올렸다. 연내 금리 인하한다라는 시장에 이런 어떤 전망들이 많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금리 인하 안 한다라는 게 우리 페드 내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거다. 이런 표현도 내놨습니다. 지금 매년 1년에 4번 3, 6, 9, 12월에는 페드에서 별도로 경제 전망 SEP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걸 보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2월 전망했던 것보다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은행위기 때문에 성장 전망 조금 낮춰 잡았고요. 0.4%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원래 4.6%까지 조금 오를 줄 알았는데 4.5로 연말에 4.5까지 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 2월 기준으로 3.6%입니다. 역대급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렇게 낮은 수준이 연말에도 아주 이제 실업률이 많이 뛰지는 않을 거다. 고용시장 굉장히 탄탄한 수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본 거고요. 개인 소비 지출 PCE 기준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오히려 3.3%로 더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표, 이게 중요하죠. 19명의 페드 위원들이 찍은 기준금리 전망 연말에 5.1%, 그러니까 5.0에서 5.25% 본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앞으로 한 번 더 올리고 그 올린 상태를 연말까지 쭉 유지할 거다라는 게 점도표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인상한 이후에 월가에서는 퀸시 크로스비 25bp 기준금리 올리고 은행 시스템 탄탄하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시장이 안심을 하면서 잠깐 올랐죠. 하지만 나는 여름부터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낮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디스는 반대로 앞으로 2번 정도 금리 올릴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쭉 가서 올해의 분기 직전 분기 실적 페코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애완동물 용품 업체입니다. 지금 EPS 매출 둘 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올해의 EPS 주당 순위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많이 줄인 수준으로 오늘 발표를 했고요. 특히 지금 금리가 많이 뛰는데 차입한 비용들, 원금 상환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애완동물 용품 업체 점유율 제일 많은 건 패스마트라는 데고요. 이건 비상장 업체입니다. 두 번째가 페코 이렇게 큰 업체인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페코 실적 오늘 17.5%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은행주 몇 개 보겠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15% 넘게 오늘 막판에 많이 떨어졌고요. 말씀드렸듯이 옐런 재무장관이 예금을 100% 다 보장하는 거, 일괄 보장하는 거 검토 안 한다.
이러면서 위험이 좀 커졌습니다. 팩웨스트은행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팩웨스트은행은 지금 자본금 부족에서 우려가 있는데 더 이상 증자 추진을 안 한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시장에서는 못 하는 쪽에 조금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KBW 나스닥 지역은행 지수가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리스피 크림 한번 보겠습니다. 6.25% 오늘은 주가가 올랐고요. 트루이스트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1년 후 주가 목표 20달러 높였습니다. 올해 판매를 확대할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크리스피 크림이 될 거라는 거죠. 특히 크리스피 크림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비중 30%로 높은데 올 하반기에 페드가 이제 긴축을 조금 완화를 하겠죠, 점점. 그러면 달러 강세였던 분위기가 반전돼서 점점 약세로 돌아설 것이고, 그러면 약달러의 수혜를 크리스피 크림이 해외 비중 많은 크리스피 크림이 수혜를 입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